오늘 아침에 나온 리포트들 한지원 아나운서와 챙겨보시죠. 네, 오늘장 아침에 나온 리포트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달바 글로벌 관련한 리포트가 여러 개 올라와 있었는데요. 관련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분기 실적은 시장 기대치를 상회했습니다. 국내와 러시아는 용기 부족 영향으로 다소 부진했지만 일본을 비롯해 북미와 유럽 등 해외 시장이 전체 성장을 견인했습니다. 특히 해외 오프라인 신규 입점 효과가 컸고요. 유럽과 아세안에서는 틱톡샵 매출도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해외 오프라인 매장 확대가 본격화되면서 글로벌 유통망이 빠르게 넓어지고 있다라는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수익성도 함께 개선됐는데요. 마케팅비 효율화와 영업 레버리지 효과로 영업이익률이 상승했고요. 해외 B2B 매출 비중 확대도 수익성 개선에 기여했습니다. 단순히 매출 규모만 커지는 것이 아니라 비용 효율화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실적의 질도 개선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반기에는 국내 및 러시아 사업 정상화와 마케팅 효율화, B2B 비중 상승이 이어지면서 이익 증가폭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여기에 성장 전략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향수 브랜드 쿠오카 투자와 중국 법인 설립을 통해 브랜드와 지역을 확장하고 있고 기존 미스트 세럼 중심에서 선크림과 멀티밤 등으로 제품군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향후 디바이스와 이너뷰티, 서브 브랜드까지 사업 영역을 넓힐 계획인데요. 단일 브랜드 중심에서 글로벌 멀티 브랜드 기업으로 확장하는 전략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기존 화장품 사업에서 확보한 브랜드 인지도와 해외 유통망을 다른 카테고리로 확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장기 성장 여력도 높다고 판단했는데요. 회사는 올해 매출 가이던스도 상향 조정했습니다. 현재 밸류에이션 역시 경쟁사 대비 크게 부담스럽지 않은 수준으로 판단을 했고요. 해외 채널 확대와 제품 및 지역 다변화, 마케팅 효율화에 따른 수익성 개선이 함께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하반기에도 실적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외 성장과 수익성 개선이 동시에 나타나는 구간에서 실적과 주가의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하나투자증권에서 달바 글로벌에 대한 리포트 내놨는데요. 투자 의견 바이, 다만 목표 주가는 정하지 않았습니다. 전일에 23만 6천 원을 기록했습니다. 현재 주가가 5월 이후로 다시 상승 흐름을 타고 있는데 앞으로 추가 상승 여력 어느 정도 있을지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종목으로 이마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마트 본업 개선에도 자회사 리스크는 지속된다라는 제목의 리포트 나와 있습니다. 2분기부터 살펴볼까요? 2분기 연결 매출은 전년 대비 2% 정도 증가를 했지만 영업 손실을 기록하면서 적자로 전환이 됐습니다. 본업은 개선세가 뚜렷했는데요. 대형마트 기존점 성장률이 높아지면서 실적이 개선이 됐고 트레이더스와 에브리데이도 성장률이 제고됐습니다. 호텔 사업 역시 양호한 성장세를 이어갔고요. 이마트24와 쓱닷컴도 효율화를 통해 적자폭을 줄였습니다. 다만 계열사의 부진이 전체 실적을 크게 훼손했는데요. SCK 컴퍼니는 마케팅 논란 여파로 행사 미집행 등의 영향이 발생했고요. 신세계건설은 예상보다 큰 대손 충당금이 반영되면서 실적에 부담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특히 신세계건설의 미분양 관련 비용은 향후에도 규모를 예측하기 어려운 일회성 변수라는 점이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본업의 흐름은 긍정적입니다. 대형마트는 최근 기존점 성장률이 크게 개선되고 있고요. 홈플러스 영업 중단에 따른 반사이익도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트레이더스와 에브리데이 역시 높은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어서 본업의 실적 모멘텀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반면 쓱닷컴과 G마켓의 적자 그리고 SCK 컴퍼니의 정상화 지연 등 자회사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아있죠. 특히 신세계건설의 추가 비용 가능성이 이마트 전체 실적의 가시성을 낮추는 가장 큰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목표 주가와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했는데요. 본업 개선은 긍정적이지만 신세계건설 우려가 완화되기 전까지는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하나투자증권에서 리포트 나왔는데요. 목표 주가 8만 2천 원까지 하향 조정했고요. 전일에는 7만 8,100원까지 터치를 하고 주가 거래를 마쳤습니다. 현재 주가 흐름을 보면 5월부터 다소 횡보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앞으로의 상승
계속해서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HMM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2분기 실적부터 확인해보죠. 매출은 3조 4,020억 원, 영업이익은 3,541억 원을 기록하면서 컨센서스를 11% 정도 하회했습니다. 컨테이너 부문은 운임 상승에도 항화물비와 선복 매입 비용 등 비용 증가로 수익성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는데요. 반면에 벌크 부문은 대형 벌크선과 유조선의 운임 강세에 힘입어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증가하며 실적을 견인했습니다. 3분기도 한번 살펴볼까요? 3분기 전망 살펴보시면 연중 최대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대형 벌크선과 유조선 운임 강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최근 급등한 컨테이너 운임이 시차를 두고 실적에 반영되면서 이익 개선 폭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만 중장기적으로는 감익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요. 전쟁과 관세 정책에 따른 물동량 왜곡, 또 그리고 수송 시장 증가, 항만 적체 등으로 단기 운임은 강세를 보이고 있지만 이러한 요인에 따른 운임 상승이 중장기적으로 지속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7년부터 컨테이너선 공급 증가율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운임 하락과 이익 감소 가능성이 높아질 전망입니다. 또 HMM의 주주 환원 정책이 추가적으로 강화되지 않고 있다라는 점도 아쉬운 부분일 텐데요. 결국 단기적으로는 3분기 실적 개선이 긍정적이지만 장기 시황에 대한 부담이 지속되고 있어서 주주 환원 정책의 변화 없이는 실적 개선만으로 주가의 추가 반등을 이끌기에는 한계가 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NH투자증권에서 나온 리포트인데요. 목표 주가는 22,000원으로 유지를 했고요. 전일에는 21,050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실리콘2 한번 살펴보시죠. 실리콘2, 북미와 유럽 리테일 확대로 성장이 가속화된다라는 제목의 리포트 내놨습니다. 이번에도 역시나 하나투자증권에서 내놓은 리포트인데요. 마찬가지로 2분기 실적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2분기 실적은 시장 기대치를 크게 상회하는 실적을 내놨습니다. 유럽과 북미 매출이 큰 폭으로 성장하면서 실적 개선을 견인했고요. 특히 북미에서는 아이허브라든지 얼타뷰티, 올리브영 등 주요 리테일러의 주문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유럽에서도 영국 부츠를 중심으로 대형 거래처 주문이 확대됐고요. 인도네시아 정상화와 멕시코 법인 가동으로 아시아 그리고 중남미 성장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3분기에는 성수기 효과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유럽은 선제적인 재고 확보로 2연 매출 반영이 기대되고 북미 역시 연말 할인 행사를 앞둔 유통업체들의 재고 확충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멕시코 법인 효과도 본격화되면서 추가적인 성장 동력이 될 전망인데요. 특히 리셀러 비중이 줄고 미국, 유럽 리테일러 비중이 확대되면서 매출 성장의 가시성도 높아지고 있다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수익성은 환율 효과와 영업 레버리지로 개선이 됐고요. 향후 항공 운송 비중 감소와 유럽 선제 재고 확보로 운송비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만 환율 하락은 원가 측면에서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데요. 회사는 연간 가이던스를 유지했고요. 환율과 지정학적 불확실성을 감안하면 보수적인 수준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현재 밸류에이션도 낮은 수준인 만큼 저가 매수가 유효하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실리콘2 목표 주가 59,000원으로 올려 잡았습니다. 전일에는 48,0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이렇게 네 종목 리포트 살펴봤습니다. 계속해서 저희 딜사이트 경제TV와 함께 하시죠.